안녕하세요, 여러분. 행소맘입니다. 여러분들의 지역 이해를 도울 부동산 지리쌤 행소맘이에요. 행소맘은 서울을 되게 좋아해요. 어, 어릴 때부터 서울에 살고 싶다라는 막연한 동경도 있었고요. 막상 서울에 살아보니 참 어떻게 볼 때는 각박하기도 한데 어찌 보면 굉장히 다채롭고 변화무쌍해서 정말 재미진 동네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울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역 구석구석을 둘러보길 좋아했고 그 둘러보면서 알게 된 것을 이제 여러분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서울은요, 25개 구가 있습니다. 그 25개 구 중에서도 저는 변화가 큰 구를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한 구, 그러니까 서울 서남권의 대표적인 변화의 도시 서울 강서구를 한번 첫 시간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행소남과 서울 강서구 한번 놀러 가 볼까요? 행소맘과 서울 뽀개기, 서울 서남북권 강서구입니다. 서울 강서구. 행소맘이 서울에서 특히 천지개벽하는 곳들에 관심이 많은데요. 제가 특히 관심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서울 강서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푸릉 입지 플래닛에 서울 강서구를 조사해 보았고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맛보기로 조금씩 나눠보려고 해요. 서울 강서구 하면요. 저희 신랑에게는 조금 아쉬움이 남아있는 동네이기도 해요. 뭐 정말 아쉬움이 많이 남아있는 건 아니고 그냥 저희가 농담으로 하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께 들려드릴까 해요. 행소만 남편은요. 학교를 강서구에서 다녔어요. 학생 시절 서울 강서구, 특히 마곡지구 부근은 이렇게 논밭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야자로 하니까 늦게까지 학교에 있으면 그렇게 풀벌레 소리, 맹꽁이 소리가 났다고 해요. 그리고 혈기왕성한 남학생들은요, 공부하기 싫을 때에는 몰래 나가가지고 저 논 한가운데까지 달리기 시합도 했다고 하네요. 아유, 참 말 다 했죠, 뭐, 그죠? 이 이야기를 듣는데 지방에서 온 제가 오히려 도시 여자로 느껴질 만큼 아주 구수한 추억을 가진 우리 행소맘 남편.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요, 사실 반신반의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짜잔! 제 남편이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고 나서는 강서구에 올 일이 없었대요. 그렇게 10여 년이 흘렸고 저와 결혼해서 이렇게 방문을 한번 했었는데요. 세상에 이렇게 달라졌더라고요. 저희 신랑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위 그림은 진짜 저희 신랑이 그때 한 말인데요. 내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할 게 아니라 땅을 보러 다녔어야 했다고요. 진짜 저도요, 그 말을 듣는데 100% 아니 1000% 동의를 했습니다. 정말 온 집안의 재산을 끌어 모아서 은행에 빚을 지더라도 이 땅을 샀었어야 해요. 자, 농담이고요. 지나간 일이고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그렇게 재력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알았어도 더 배가 아프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자, 저의 남편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서울 서변 끝자락이라고 불렸던 이곳, 맹꽁이 소리 들리고 풀벌레 소리 들렸던 바로 이곳이 제2의 판교를 꿈꾸는 서울 서남부의 아주 대표 도시로 성장한 우리 서울 강서구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강서구가 어디예요? 강서구 어딜까요?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에 보니까 한강을 아래변으로 해가지고 제일 왼쪽에 있는 게 보이네요. 정말 강서구답게 서쪽 끝자락에 있어요. 그리고 서울 내에서도 끝자락에 있다 보니까 관심이 많이 덜하던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때 우리 땅을 샀어야 해요. 그죠? 자, 원래 강서구가 처음부터 강서구는 아니고요. 원래는 영등포 권역에 속해 있었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많아지자 사람들이 많으면 사람들에게 좀 더 편의시설이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분구, 그러니까 구를 나누어요. 그래서 영등포구에서 다시 강서구와 영등포로 나뉘고 강서구가 그래도 사람들이 많아지니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로 나뉘었어요. 이렇게 나뉘었어도요. 강서구는 서울에 이어서 두 번째로 면적이 넓은 곳이고요. 첫 번째로 넓은 곳이 서초구거든요. 서초구 다음으로 강서구가 굉장히 부지가 넓고 인구수로 봤어도 1등 송파구 다음에 2등으로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서쪽에 있다 보니까요. 다른 경기도 그리고 인천과 교류가 좀 잦습니다. 직장을 공유하기 때문에 고양시, 김포시, 인천광역시, 부천시, 광명시, 그리고 시흥시 이렇게 교류가 굉장히 많아요. 비싼 집값으로 서울에서 이 인근 경기도 인천으로 밀려가거나 아니면은 역으로 돈을 모아서 서울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기도 해요. 자, 이렇게 지리적인 위치를 확인했으니까 이제 가격적인 위치 한번 볼까요? 서울 25개구를요. 알리알리라는 사이트에서 평당가 비교를 쭉 해봤어요. 평당가 비교가 뭐냐고요? 가장 비싼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비싼 아파트가 만약에 뭐 10억이다 라고 했을 때 그 10억의 아파트를 만약에 30평이라면 나누기 30해서 한 평당 가격이 얼마인가를 기준으로 해서 비교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비싼 거부터 싼 거 순으로 비교를 한 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니까 서울 서초구가 가장 1등이고요. 서울 도봉구가 가장 맨 꼴찌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럼 서울 강서구는 어딨나 이렇게 봤더니 가운데쯤에 있어요. 그래서 서울의 가격적 위치는 살짝 중간보다 살짝 아래 또는 중간에 속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강서구 안에 뭐가 있어요? 강서구는요, 저 서쪽 끝이라고 해서 정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요. 정말 신기하게 있을 게 다 있어요. 참 신기해요. 그럼 제가 그림과 함께 표로 설명을 드릴게요. 서울 강서구는 13개의 동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법정동으로 쪼개져 있고요. 주요 기관으로는 각 구에는 구청이 있죠. 구청이 중심지 역할을 하는데 제가 마우스 커서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여기 화곡동이 있는데요. 화곡동에 현재 강서구청이 위치를 해요. 하지만 이것이 나주 추후 마곡동, 그러니까 강서구의 가장 가운데인 마곡동으로 이전을 준비 중이고 현재 건설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 중심지가 마곡동으로 이동하겠구나 라는 걸 한번 확인해 보고요. 이 이동한 곳에 옆에 보면 벌써 강서구의 주요 공공시설인 강서사무소, 그리고 서울 남부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 등등 기타 관공서들이 여기 마곡동으로 모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럼 강서구에는 어떤 편의시설이 있는지 볼까요? 강서구는요, 크게 두 개의 백화점이 있어요. 백화점은 그 동네의 소비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삼을 수 있는데요. 자, NC 백화점은 여기 등촌동이라고 해서 여기에 속해 있고요. 그 다음에 롯데 백화점은 공항 근처에 공항동으로 해서 롯데 백화점이 있어요. NC백화점을 직접 가면 중저가 브랜드들이 좀 많은 편이고, 그리고 롯데백화점에 가면 그래도 중저가보다는 조금 비싼 브랜드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다고 최고급 브랜드가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초록색으로 동글동글하게 되어 있는 곳은 수목원뿐만 아니라 공원 지역을 뜻해요. 그런데 마곡 수목원이 가장 크고 가장 조경이 잘 돼 있는 곳이죠. 강서구에 갈 곳이라고 치면 서울 마곡 수목원이라고 바로 나올 겁니다.
그럼 대학병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서울 강서구에는 이화여자대학병원이 대학병원으로서 있어서 응급실이 그전에는 다른 구로 갔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병원이 생김으로 해서 갑자기 아파서 응급실을 이용해야 될 때는 이 병원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사실 지하철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요 3대 업무지구는요,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차로 주차하거나 또는 출퇴근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웬만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서울 시민으로서 바람직한 자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서울 부동산을 살펴보실 때 또는 서울 지역을 살펴보실 때 지하철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럼 아무 지하철이나 지나가면 되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주요 업무지구를 지나느냐, 안 지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굉장히 달라지는데요. 마곡 있는 서울 강서구에는요, 주요 업무지구 3가지가 다 지납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선 5호선이 있어요. 자, 5호선은요, 여의도, 마포, 광화문 업무지구를 지나고요. 9호선이 있어요. 이 9호선은 여의도, 강남 업무지구를 지납니다. 그리고 공항철도가 있는데요. 이 공항철도는 마포 업무지구, 그리고 서울역 부근에, 그러니까 광화문 업무지구에 밀접해 있어요. 그래서 그쪽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김포공항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 국내 항공까지 이용할 수 있다는 아주 장점이 있죠. 대표 기업도요, 예전에는 대한항공, 아시아나처럼 항공 업무가 주로 이루고 그 밖에는 그렇게 특별히 내세울 게 없었는데요. 서울 마곡지구가 생기면서 LG 계열, 그러니까 LG 컨소시엄이라고 해요. 자, 컨소시엄이 뭐냐고요? 자, 컨소시엄은요, 그 대표적인 회사 아래에 있는 계열사들을 묶어서 말해요. 그러니까 한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LG 컨소시엄이라고 하면 LG 사이언스, LG 이노텍, LG 화학 등등 LG 머시기라고 되어 있는 모든 계열사들을 하나로 묶어서 LG 컨소시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LG 컨소시엄이 묶어서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 코롱 컨소시엄이 묶어서 들어와 있습니다. 이 두 회사뿐만 아닌 거죠. 이 회사 말고도 컨소시엄 단위로 엄청 많이 들어왔고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떠셨어요? 잠깐 2가지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강서구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자, 그 다음 편은 또 이어서 제가 또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서남부 대표 도시 강서구. 서울 서남부에서 아주 급상승 중인 우리 서울 강서구.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고 또 만나 뵙도록 해요. 안녕.